흉악 범죄가 사라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이미 벌어진 사건을 꼼꼼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걸 최대한 막는 겁니다. 저희 JTBC는 또래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의 조사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정유정의 범행 수법과 검거된 뒤에 보인 말과 행동에서 수사당국이 주목한 점은 뭔지 서효정 박사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아파트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건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110회 넘게 찌르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치명상을 주지 못한 신체 부위에서도 피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손바닥을 칼 끝으로 콕콕콕콕 찔른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데 찔른 거예요. 시신을 버리기 전에는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 관련 신체 부위도 자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잔혹하고 치밀했던 정 씨의 수법은 범행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조사 당시 검사에게 분명히 피해자를 죽였는데 살아나서 나에게 말을 했다며 자신의 정신 감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정 씨가 심신미약 판정을 노린 걸로 해석합니다. 망상을 얘기하게 되면 국내에서 감형됐던 그런 실제 사례도 있거든요. 검찰 조사에서도 일반적인 살인 피해자와 달랐습니다. 참혹한 피해자 사진을 보고도 태어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정 씨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26.3점. 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할아버님, 저 유정이 때문에 왔습니다. 정유정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부산의 한 아파트. 불이 켜져 있지만 굳게 닫힌 문 너머는 대답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요. 너무 답답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정 씨는 부모와 어린 시절부터 떨어져 살며 할아버지와 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배신감과 좌절을 느꼈고 할아버지와도 갈등을 겪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커왔던 게 범죄를 저지른 주요 이유였다는 겁니다. 범행을 이틀 앞두고는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며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가 큰일을 저지르면 아빠가 고통받을 것이다. 큰일을 저지르고 나도 죽겠다며 어려웠던 환경에 대해 아버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대입과 공무원 시험 준비에 실패한 뒤엔 온라인에 존속살인을 검색할 만큼 그 분노가 컸습니다. 검찰 심리분석 결과 정 씨가 애정을 갈구했던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가족을 향했던 분노는 끝내 무고한 피해자에게 돌아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